자, 학생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미니 테스트 1회차 수업을 했죠. 그 1번부터 10번까지 무려 10지문을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사실 수업 시간이 좀 길었고 너무나 많은 지문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집중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뭐 졸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루해서 좀 중간에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또 한번 수업했던 것 그대로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결석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결석생들도 진도를 따라가려면은 다시 한번 보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좀 이걸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고 지금 새벽 5시 38분이에요, 지금. 쌤이 지금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올리는 여러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얼굴이 지금 왜 이렇게 너무 못생겼다, 좀 미안한데. 아무튼 뭐 영상 뭐 수업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 일단 10개 질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를 1차로 찍어서 올리고 6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수업 시간에는 좀 중간에 우리가 약간 재밌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이거는 공공연히 녹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 이거 너무 어색하다 뭔가. 아무튼 이거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네. 뭐 아무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저번에 수업한 거를 그대로 이어서 좀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 자, 수업 시간하고 동일하게 이제 형광펜으로 좀 색칠을 해가면서 수업을 할 텐데, 뭐 우리 학생들 똑같이 따라 하면 더 좋고, 이미 또 수업 시간에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로만 집중해서 들어도 좋고, 뭐 편한 대로 활용하시기를. 일단 이 문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묻는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지문의 주제가 뭐냐, 그리고 주장이 뭐며, 그리고 요지가 뭐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이 뭐냐 하는 요 네 가지의 비슷한 유형이 있죠. 이게 사실은 무늬만 다른 건데, 결국에는 필자가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찾려면 당연히 핵심 어휘들을 잘 연결을 해서 그 핵심 어휘들이 선지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주제가 뭐냐 하는 건데, 주제는 말 그대로 필자가 말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를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물을 수도 있지만 이 주제 안에 내포된 강한 필자가 말하는 어떤, 이게 지금 좀 불편하네. 펜으로 쓰다 보니까는 각도가 좀 안 맞고 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제가 뭐냐에서 필자가 이제 이 지문 안에 자기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죠. 그죠? 그건 이제 주장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요지가 뭐냐? 그럼 쉽게 말해서 대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에 관한 거냐? 요런 것이고. 제목이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주제가 뭐냐라는 거를 좀 더 압축한 것이다. 압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은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어떤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요 문제는 주장하는 게 뭐냐를 찾는 문제인데 그 주장하는 게 뭔지 뭐냐 요 문제는 주로 이제 정답의 가장 강력한 단서가 끝부분에 많이 나온다는 점. 끝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을 보니까는 자, there are many ways.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밑줄 어디다 칩니까? many ways에 쳐야죠. 많은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individuals, 개개인들이라는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개개인들. 자, 밑줄 쳐볼게요. 개개인들이 can help,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뭘 돕냐? 태클의 뜻이 뭡니까? 태클은 막다라는 뜻이에요. 막다. 자, 막다. 근데 개개인들이 뭘 막는 걸 도울 수 있냐? 자, 또 밑줄 쳐야죠.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를 개개인들이 막을 수 있는 many ways, 여러 방법들이 있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다라는 걸 이거 너무 못생겨 나오는데 너무 심각하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전송을 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좀 제대로 앵글을 좀 연구를 하고 일단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고 그다음 그럼 개개인들이 글로벌 워밍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소재는 지구 온난화가 이 글의 소재고 그다음 이 지구 온난화 누가 막냐? 개개인들이 막죠. 자 여기서 이제 요 개개인들이다. 요 말을 좀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개인의 반대는 뭡니까? 개인의 반대는 당연히 어떤 큰 무리죠. 그러면 개개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사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또는 개개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만드는 거는 어떤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개인들의 반대되는 개념은 결국 사회와 기업이다. 라는 거를 이 첫 문장을 읽고서는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다. 없으면은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응?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By way of example.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때 for examp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by way of example. 그렇죠? for example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일단 예를 들자면 자, they can. they가 누굽니까? they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여기 앞에서 말한 개개인들이죠. 그럼 그 개개인들이 can conserve 뭐 할 수 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는 거를 개개인들이 어떻게 돕냐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겠죠. 그럼 개개인들이 conserve 지킬다, 보존한다, 보존할 수 있고 뭐를 보존하냐? electricity 전기나 물을 아낄 수도 있고 그다음 less meat 고기를 덜 먹어. 알다시피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고기를 많이 키워야 될 거고 그러면 소를 많이 키우려면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소를 키우려면은 일단은 땅을 소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다 풀을 심어서 소를 키우겠죠. 그럼 당연히 벌목이 이루어지니까는
나무가 사라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데, 그러니까 소를 많이 먹을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를 많이 먹지 말자. 고기 덜 먹자. 자, 고기를 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fewer journey.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fewer 덜 가자. 왜? 아, 여행을 걸어갑니까? 주로 이제 비행기나 뭘 타고 가죠. 그러니까는 by plane or car. 비행기나 자동차로 여행 가는 거를 fewer 더 줄인다.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오죠. 그다음 뒤에 읽어보자고요. These actions, 이러한 행위에 each, 각각의 행위들은 may seem small, 작아 보인다 by itself,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이지만 but, 뒤에 but이 나오죠? 자, 세모 치시고 그 개인 행위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보면은 그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they can, 그 행위들이 bring about, 뭡니까? 야기하다, 가져오다. 그러면 그 행위들이 뭘 야기하고 가져오냐? remarkable change, 두드러진, 쉽게 말하면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냐?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으면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읽어서 만약에 주장하는 거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개개인의 행동을 무시할 게 아니다. 개개인 행동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답이 어디로 이어지냐? 아, 우리 개개인이 노력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보자. 이렇게 답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섣불리 답을 찾으면 안 돼. 그 다음 보죠, 이제. 이 still이 있죠, still. still이 뜻이 뭡니까? 여전히? 여전히도 있지만은 이게 but, 하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가만히 보고. 하지만 개개인들이 should not be made.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만들어지면 안 되냐? To feel morally culpable. culpable의 뜻이 뭡니까? culpable. culpable은 자, 노란색. 과실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과실이 있다. 그럼 과실이 있다는 건 뭐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또 읽어보자고. 그럼 개개인들이 feel morally culpable.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느끼게 되어지면 안 된다. if, 만약에 그들이 fail to는 뭡니까? can't. implement는 시행하다. 그럼 자, 이러한 measure가 뜻이면 조치. 그러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뭔 소리입니까? 이러한 조치를 내가 못했어. 아, 나는 어제 고기를 많이 먹었어. 아, 그럼 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네. 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 갑니까, 지금? 그렇죠? 계속 해보자고. nor. 지금 여기 nor 보이죠? 그린으로 밑줄 치시고. 자, nor는 알다시피 발음이 진짜. 지금 새벽이라 지금 입이 안 돌아간다. 미안하다. 자, nor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알다시피 부정어가 문두로 오면은 도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겠죠. 그럼 자, 또한 그들은 should not be인데 not 즉 nor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도치가 된 문장이죠. 자, 그들은 should not be led to believe it. 뭔 소리예요? 여기 believe 뒤에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죠. 그들은 lead to는 뭡니까? lead to 뭐예요? 뭐뭐 하도록 야기시키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야기시키다 하지 마시고 made라고 하세요. made. 자, 그럼 그들은 요렇게 믿도록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뭐라고 믿도록 만들어지냐?
It is 그것은 solely가 뭡니까? only예요. only. 혹은 just죠. 자, 그것이 solely 유일하게 그들의 responsibility 책임이다 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 나오는 it이 뭡니까? it 그것이 뭡니까? 가주어죠. 왜? 뒤에 딱 보니까 진조가 나오죠. 그럼 뭐가 그들의 책임이냐? To combat이 뭐예요? 싸우다. 그럼 뭐랑 싸워?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뭐죠? 뭐긴 뭡니까? 위에서 글로벌 워밍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기후변화와 싸우는 게 오로지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믿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자 여기 앞에서 말했지만 still이 but이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 still 앞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개인의 노력이 합쳐지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반전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서는 언뜻 봐서는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still 이후로는 아니 개인이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읽어보자고. 자, 그럼 사실 요쯤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선지를 읽으면서 뭐가 더 답일까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독해를 해보자고. 자, 뒤에 보면은 climate change 여기 또 나오죠. climate change가. 자, 핵심어다 이거죠. 그럼 climate change라는 것은 global threat,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So, 그래서 그것은 must be addressed. address가 뜻이 뭡니까? 해결하다, 다루다. 근데 해결돼야 한다. 쭉 뭘 통해서 해결됩니까? global reforms. 전 세계적인 개혁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 수업 시간에 이미 한 거지만 자, 요 문장 so부터 지금 reforms까지 이 문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must예요. must. 우리가 must 하면 뜻이 뭡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뭐 맞추는 거야? 주장하는 뭐가 뭐냐를 맞추는 얘긴데 그러면 주장할 때 강력한 주장을 할 때 무슨 조동사를 씁니까? must를 쓰겠죠. 여기 must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must 뒤가 정답에 강력한 단서가 여기 숨어 있다라고 눈치를 까야죠. 자, 뒤에 읽어보자고. So,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개혁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전 세계적인 개혁이 뭡니까? 전 세계적인 개혁. 개개인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나서야 된다. 이해 갑니까? 예? 자, 계속 전 세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So, and 그리고 only governments, 오로지 누구만이? 정부만이. 그러면 정부는 뭐랑 반대 의미죠? 개개인의 반대예요.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오로지 정부만이 have the power,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enact는 뭐죠? 시행하다. 그러한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moreover 나오죠?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설 일이다. 그 다음 moreover는 더하기죠. 내용을 더하고 있어요. 더욱이 approximately 대략 100개의 corporation 기업이 여기서 기업은 뭐랑 비슷한 단어죠? 당연히 위에 나오는 government랑 비슷한 거예요. 왜? 개인이 아니다. 이해갑니까? 대략 100개의 기업들이 are the greatest contributors. contributors가 뭡니까? 기여자. 기여자가 뭐예요? 공로자다 이거지. 100개의 기업이 가장 큰 기여자가 되는데 어디에? 지구온난화에. 그럼 여기 기여자란 말은 상당히 좀 반어적 의미죠. 지구온난화의 기여자다. 뭔 소리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해갑니까? 주범이 영어로 뭡니까? 주범. 주범 뭐냐? 어떤 범죄자. 여기 밑에 보면 culpable 이게 나오죠? 비난을 받을 만하다. culprit 하면 주범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아무튼 and 그리고 and가 나왔고 yes이 나. and는 그리고고 yes는 그러나요. 그러면 그리고요, 그러나요? 뒤에 걸 보라고요, 항상. 알겠죠? 그럼 자, 거의 100개의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야. 그러나 그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기 100개의 기업들이죠. 그럼 그 100개의 기업들은 take little responsibility. little이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들은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for 뭐에 대해서? mitigating its harms. 그것의 harm, 뭐? 어떤 피해를 완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그럼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게 답이죠. 자, 밑에 선택지를 딱 봐.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보이죠. 4번. 4번의 핵심어가 뭐가 보입니까? 자, 핵심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자, 뭐가 들어가 있죠? 일단 개인보다 개인 나왔죠? individuals. 그다음 정부, governments, 기업, corporation, 기후변화. 뭐 나왔습니까? climate change. 더 큰 책임의식, responsibility를 가져야 한다. 정확히 답이죠. 정확히 답이죠. 자, 이거 보면은 만약에 뒷부분을 읽지 않았어. 초반에 개인이 뭐 나서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왔어. 이거를 읽고 만약에 섣불리 답을 찾는다면, 근데 이거 섣불리 읽고선 답 찾은 학생이 있죠. 누굽니까? 주상이 먼저 틀렸어. 성격 급하거든. 자, 그러면 딱 보니까는 주상이는 이걸 몇 번을 택했냐? 1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2번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 증가,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죠. 3번 친환경적 전기 생산, 말도 안 되죠. 분명히 몇 번 했어? 5번을 했겠죠. 지구온난화를, 지구온난화 나왔다 이거죠. 가정단위, 왜? 개개인이 나서야 된다. 가정단위, 이렇게. 각성과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택한 겁니다. 이거를.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각성과 실천, 각성이란 말이 여기 있습니까? 이해 가죠? 정답은 4번. 자, 마지막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instead of conveniently, 편리하게 shift blame onto가 뜻이 뭡니까? 일단 밑줄을 치시고, shift는 뜻이 뭐야? 옮기다. blame은 비난이죠. onto는 뭐뭐로죠. 그럼 뜻이 뭡니까? blame, 비난을 어디로 옮기다. 그럼 옮기다 하지 말고 어떤 비난이 뭐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게 뭡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 책임을 전가시킨다. 전가시키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아니 편하게 책임을 누구에게, 또 한 번 나오죠. 개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 대신에 누가, 정부와 기업이 여기서 요 표현을 이해 못하면 이제 정답이랑 또 멀어지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이 주제라는 것, 이거 잘못 적었구나. 주제가 아니고 요 주장이라는 것은 끝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죠. 끝부분에서. 주제는 첫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만 주장은 끝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요 정답이 아이고 씨.
정답이 정확하게 요 마지막 문장인데 근데 상당히 짜증나게 마지막 문장에 또 모르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 이걸 노리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보면은 정부나 기업이 should 여러분 accountable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별표를 치시고 일단 여기 오른쪽에 좀 적어볼게요. account다. account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뜻은 우리가 뭐 어떤 뭐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냐, 아니면 뭐 은행의 계정을 갖고 있냐 이런 계정이란 뜻이 있죠. 그 다음 사실 이제 지문 수능 독해할 땐 요 계정이란 뜻보다는 요게 중요하죠. 요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해명이란 뜻이 있어요. 해명. 자, 쉽게 말해서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제 상대가 화가 나서 묻는 거지. 야, 너 이거 네가 해명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해명할게. 해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해명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어카운트다 그러면은 계정보다는 어떤 해명 혹은 설명, 결론적으로 책임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고 그럼 여기서 어카운트에다가 지금 ab를 붙였어. 그럼 뜻이 뭡니까? 어카운트에 어카운터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냐? 아 뭐다 책임이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되버리죠. 형용사. 그럼 같은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뭐 있을까요? responsible. 이해가죠? responsible. 어떤 책임이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 다음 또 참고로 알게 그럼 account for 이렇게 하고 이게 뜻이 뭡니까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뭐한다?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뭐 도표나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 알겠죠? 응? 그럼 여기서 보면 accountable 나왔죠. 책임이 있는 이해가죠? 책임을 갖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hold 그다음 사람 accountable 뜻이 뭡니까? 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다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누군가한테 책임을 뭐한다? 책임을 묻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정부나 기업은 themselves 누구에게 그들 자신들에게 hold accountable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거 어디 있죠? 정확하게 마지막 문장 그대로 있죠. 정답 몇 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 2번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야 진짜 미안하다 얼굴 너무 응? 너무 개못생겨서 내 할 말이 없다.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정민이한테 야 요 2번 문장의 문제 유형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정민이가 모른다고 하더라고. 참 충격적이었는데. 요 2번 문장은 문제 유형이 뭡니까? 그 항상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구죠, 구. 아이고 미안하다 지금 태블릿 이거 받침대가 아직 쿠팡에서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손으로 받치고 쓰느라고 좀 각이 안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다음번에는 제대로 올릴게. 여기 보면은 요 문제는 항상 그
항상 이런 식으로 절이 아니고 어떤 그 구죠, 문구를 이렇게 써놓고 이 의미를 묻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 요 문구, 요 문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요 문구에 함축된 의미가 뭐냐? 함의를 뭐 해봐라? 추론해봐라. 함의 추론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 함의 추론 문제는 일단 어떻게 푸냐? 요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일단은 직역을 한다. 직역을 한 다음에 요 밑에 지문을 읽어서 그 직역한 문구에 대해서 다시금 어떻게 본다? 의미를 파악해 본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직역을 먼저 해봐야죠. 자, hear 듣는다. 뭘 듣죠? victory 승리의 bell 벨소리 종소리 승리의 종소리를 귀로 듣는다.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 승리의 종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승리의 벨소리 종소리를 듣고서 기분이 겁내 좋은 거다. 자, 이런 걸 일단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 맥락을 읽어보고서는 과연 진짜 그게 맞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읽어보자고. 첫 문장부터. 아까도 말했던 첫 문장이 중요해 항상. 자, 읽어보자고. while 나왔어요. while 뭡니까? 반면에 항상 while이 나오면은 while 뒤에 절이 나오죠 이렇게. 자, while이 나오면 뒤에 어떤 주절이 나오죠. 주절. 요 while이 있는 요 절은 부사절이죠. 부사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혹은 뭐뭐 하는 반면인데 뭐뭐 하는 반면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럼 읽어보면은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나옵니까? 뭐뭐 하는 반면에 나와? 아니면 주절에 나와? 주절에 나오죠. 당연히 주절에. 그쵸? 요 어디 있냐? 여기 Hungarian culture is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읽어봅시다. Many cultures around the globe 전 세계의 많은 문화가 partake는 뭡니까? 밑에 써 있어. 참여하다. 근데 partake는 자동사야, 자동사. 당연히 뒤에 전치사가 나오죠. 어디에 참여하다. 그럼 act, 행동에 참여하는데 어떤 행동이냐? clinking. clinking 뭡니까? 밑에 써 있죠? 이게 띵띵 부딪히는 거야. drinking glasses, 술잔을 부딪혀. following이 뭐죠? after. 그러면 toast 뭡니까? 건배. 그러면 건배 이렇게 하면서 잔을 부딪히는 그러한 행위에 참여한다. 뭔 소리야? 그런 행위를 한다고. 많은 문화들이 그렇게 하는 반면 대조가 나오죠. 자, 오늘의 이제 주인공 헝가리 문화가 나오는데 헝가리 문화는 뭐다? 그 예외다. 그러면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헝가리 문화만 왜 건배하면서 이렇게 짠을 부딪히는 거를 하지 않게 되었냐? 어떤 역사적 배경이 뭐냐? 읽어봅시다. The reason for this. 나오죠? 이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거가 뭡니까? 뭐긴 뭐야? 앞 문장에서 헝가리 문화는 예외라고 했잖아. 앞 문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헝가리 문화가 예외인 그 이유는 is thought, 생각되어진다. 뭐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date back to가 뭐죠?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1848년 헝가리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대. 또 읽어보자고. 그 1848년의 헝가리 혁명이라는 것은 콤마 위치, 그렇죠? aimed, 목적으로 혹은 목표로 했겠죠. 뭘 목표로 했냐? end,
끝장내는 걸. 뭘 끝장내냐? 그 나라가 어디야? 헝가리지 어디야? 그러면 그 헝가리의 통제, 누구에 의한 통제냐? 끊어주시고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한 통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통치하고 있었어. 근데 그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한 통치를 뭐 한다? 종식시킨다. 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서는 헝가리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몇 년도에? 1848년도에. 이해가죠? 여기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거 학교에서 이런 요새 애들이 사실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문에 나오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니들 야 영어 공부만 하지 말고 뭐 수학 공부만 하지 말고 응? 다양하게 좀 역사 공부도 하고 사회 시간에 자지 말고 좀 응?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해서 배경 지식이라는 걸 많이 키우세요. 일단 잔소리 다음에 하고 여기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읽냐? 이게 합스부르크예요. 합스부르크. 자, 합스부르크가 뭐냐면은 하나의 패밀리 이름이야. 자, 여기 보면은 monarchy라는 단어가 나오죠. monarchy. 자, 또 써볼게. monarchy. 그러면 monarchy가 뭐냐? 일단 monarch를 먼저 아셔야 돼. monarch. monarch는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왕이 뭐야? 군주죠, 군주. 군주를 지칭하는 게 monarch야. 그럼 여기다가 y를 붙이면은 그 왕 혹은 군주가 통치하는 그 제도, 군주제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그 왕이나 군주 그 일가를 말합니다. 이해 가죠? 응? 그럼 여기서 뭐겠어? 합스부르크 왕조, 왕가가 나겠다. 합스부르크 왕가. 왜? 얘는 패밀리거든. 그럼 자, 합스부르크 왕가는 constitution이 뭡니까? 헌법이죠. 그러면 constitutionally는 헌법적으로. 근데 앞에 on이 붙었죠. 그러면 비헌법적으로. 이게 뭡니까? 좀 고급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위헌적으로. 위헌. 그러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위헌적으로 had removed 없애버렸다. laws 법이라는 것을 제거했다. 근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establish 확립시키는 헝가리를 뭐로? democracy 민주주의 제도로 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헝가리를 확립시키는 그 법을 합스부르크 왕과 얘네들이 위헌적으로 그 법을 없애버렸어. 그건 뭔 소리야? 야, 헝가리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법을 없애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나라를 통치했다. 마음대로. 이해 가죠? 계속할게. According to the story. 이야기에 따르면 after 뭐 한 다음에 헝가리에 이게 뭡니까? 이거 리벨이라고 읽지 말고 레벨 하니까 요새 그 아이브의 레벨 하트 압니까? 아이브? 레벨 하트 뭐 요새 뭐 이미 뭐 이거 뭐 한물 갔나? 아무튼 레벨이 뭡니까? 레벨 어떤 반항자 혹은 반역자 이런 뜻이 있죠. 혹은 어떤 반란군. 그 아이브 노래에서 레벨 하트는 뭐냐?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누구의 눈치 안 보고 니들이 날 사랑해주든 안 하든 나는 my way를 가는 나는 rebel in my heart. 맞나? 뭐 아무튼 우리는 그 마음속에 뭐다 반역자다. 누구의 뭔가 순종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여기 이제 그 헝가리 혁명을 이끌었던 헝가리 그 반란군이 있었겠죠. 근데 그 헝가리 레벨스 반란군이 defeat 보이죠? defeat.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참 설명한 건데 이번에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은 걸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끼는 이유가 저번 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으면 너무나 많은 걸 놓치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찍는 건데 지금 새벽 6시 20분이 다 돼가네. 너무 피곤해. 하지만 우리 결석생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좀 정리를 또 한번 하자면은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거 다 기억이 난다 그러면은 이거 그 화면을 돌리세요. 돌려서 본인이 뭐 필요한 것만 다시 뽑아 들으라고. 얼마나 좋아. 알겠습니까? 그 여기 보면은 defeat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defeat라는 단어를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 defeat는 명사일 때하고 동사일 때 뜻이 상당히 상반되죠. defeat는 명사일 때는 뭐냐? 싸워서 지는 거죠. 패배라는 뜻이야. 누구한테 쳐맞았다. 그 다음 동사일 때는 뭐냐? 패배시키다죠. 패배시키다는 뭐야? 이겼다. 그쵸? 이 단어 보면 상당히 특이한데 어떻게 한 단어에 이렇게 상반되는 두 의미가 있을 수 있냐. 상당히 특이하죠.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별로 뭐 특이할 것도 없는 게 우리가 어떤 그 A, B라는 두 사람이 맞짱을 깠어. 서로 싸워. 막 싸웠어. 응?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이겼어. 승리하고 B가 쳐맞았어. 패배를 해. 여기 보면은 싸움이라는 하나의 현상 안에는 승리와 패배가 같이 공존하죠. 그렇기 때문에 defeat라는 단어 보면은 명사일 때는 패배지만 이 사람이 패배 당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겼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사는 패배시키다는 이런 상반된 뜻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상당히 철학적이죠. 이해 갑니까 지금? 이해 가죠? 자, 계속할게.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 있냐 이렇게 한 단어가 언뜻 봤을 때 상반되는 의미를 두 개를 다 갖는 그런 게 뭐 있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그 virtu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irtual이 형용사로 첫 번째는 어떤 가상의 이런 뜻이 있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실제의 실제 제가 이거 맞지? 있을지? 응. 그럼 이 단어가 되게 골 때린 단어인데, 응? 아니 가상의는 말 그대로 가짜라는 거 아니야? 실제는 실제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이 virtual 단어가 진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대체?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도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내가 하진이한테도 이걸 퀴즈를 냈지만 우리가 love가 뭡니까? love 사랑이죠. 물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의 뜻이 뭡니까? 사랑의 뜻이 뭐냐? 어려운 얘기인데 쌤 개인적으로 사랑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다. 뭔 소리인지 아냐?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그럼 결국 사랑은 뭐냐? 졸라 힘든 일이다. 사랑을 해라 마라. 하지 말어라. 왜? 그 힘든 걸 뭐하러 사서 합니까? 이해가? 하여튼 웃긴 거 뭔지 알아? 그 힘든 건데 그 힘든 거를 계속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미친 거야. 아무튼 계속할게. 아, 나 이거 찍으면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야. 야, 이 영상을 엄마랑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알겠지? 아무튼 계속. 아무튼 해필 또 이 부분에서 딱 누가 보거나 하면은 또. 야, 모르겠어.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뭐 아무튼 자, virtual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사랑은 실제 합니까? 실제 하죠.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죠. 실제가. 하지만 사랑을 진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가상으로 존재하죠. 그럼 virtual 뜻은 뭡니까? 실제 하지만 가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law가 뭡니까? 법이란 게 실제 하죠. 하지만 가상으로 존재하죠. 많죠? order 뭡니까? 질서가 뭐야? 실제 하죠. 하지만 가상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우정, 많이 있죠. 이해가죠? 그런 단어. 아무튼 그 다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헝가리 반란군들은 defeated. 그럼 패배시켰습니까? 패배했어. 수동태잖아. 패배당했죠. 패배당하고 13명의 제너럴 장군들이 execute가 뭡니까? 처형하다. 밑에 써있죠. 그럼 13명의 장군들이 처형을 당했어. 그러고 나서 오스트리아 군대는 celebrated. 기념했어요. 축하하고. by 어떻게 해서? drinking beer. 맥주 처먹으면서 그들의 그 맥주 잔을 clinking together. 함께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짠 하면서 기념했다고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저 tradition 전통인데 어떤 전통이요? 맥주 잔을 뭐하는 clinking 부딪히는 그러한 전통이 linked 연관되게 되었죠. 뭐랑 연관되게 되었어? 밑줄 치자고. painful memory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억. 뭐에 대한 defeat 패배에 대한.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가 갖고 있어? 헝가리 사람들이죠. 그러면 헝가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관되게 되었다. And 그래서 헝가리인들은 vowed 서약 맹세를 했어요. Not to do it 하지 않기로. 그 다음 150년 동안은 그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25죠? 뭐죠? 뭡니까? 뭐죠? 술잔을 부딪히는 행위죠. 왜? 술잔을 부딪히는 행위가 그들의 뭐랑 연관돼 있으니까는 패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관된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계속 읽어보면은 while 아까 while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이렇게까지 또 녹화를 해주는데도 그런데도 집중을 못하고 기억을 못해. 응? 이게 while이 보이죠? 또 말하지만 while은 부사절.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에 나온다? while 뒷문장 주절에서 나온다. 그럼 여기 뒷부분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The target date. target date가 여기서 뭡니까? 타겟이 되는 그 날짜? 앞에서 나왔죠. 뭐가 나왔죠? 150년이죠. 150년. 150년 동안은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럼 150년 딱 지나면 그 다음 일일째부터 맥주잔을 짠 하면서 처먹는 거야. 그런데 그 150년이라는 세월이 since 그 이래로 past 지나가 버렸지만 there are those가 뭐죠? people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there are 있다 continue 지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뭘 지속한다는 겁니까? 뭐를 지속해? 150년 동안 뭐 하지 않기로 했어? 짠하지 않기로 했죠. 150년 지나서도 지속한다는 거는 그 짠하는 걸 지속한다는 거죠. 엥?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은 틀려. 그리고 여기서 이 지속한다는 행위가 뭐냐? 아니 150년 동안 짠하겠다가 아니고 뭡니까? 짠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또 나와야 내용이. 그럼 뭐를 지속하는? Hear the victory bells. 그 승리의 벨소리. 그럼 승리의 벨소리가 뭡니까? 짠하는 소리죠. 그 짠하는 소리를 여전히 듣는 사람이 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상당히 단어적인 표현이죠. 승리의 벨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하지만 헝가리인들이 여전히 승리의 벨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뭡니까? 아픈 기억이야.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승리의 벨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여전히 아픈 기억을 뭐한다? 떠올린다. And therefore 이거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practice 행위 관례죠. 관례. 그러한 관례 뭐야? 짠하는 관례. 그거를 피한다는 거죠. 그러면 hear the victory bell 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이게 답이죠.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 여기 보이죠? 3번. 3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했죠. 아까 suffering, painful. 그죠? 그다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remember. 괜찮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것도 할게. 야, 벌써 3번이다. 자, 3, 4, 5번까지 풀이하고 그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또 학원 일찍 나와서 올릴게. 알겠지? 야, 그러자 니들 이거 제대로 볼 거냐? 어? 이렇게 족빠지게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어? 좀 봐줘라 좀. 계속 할게. 그 다음 3번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뭐야? 제목을 고르는 거예요. 제목은 주제 안에는 핵심 어들이 다 포진되죠. 근데 그 주제를 짧게 압축해서 줄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표현이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요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 또 말하지만 첫 문장을 읽어보자고. 그리고 쌤이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게 영어 수업 시간에는 이 영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본인들이 해석을 일일이 단어 다 알려주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럼 학생들은 그 수업을 이제 해석 잘하는구나 단어 많이 하네 하고 관람이라는 걸 하죠. 관람.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해석을 시키지 않아요. 왜? 해석을 못하니까. 누군가 한 명을 해석을 시켜서 얘가 못하면은 수업 시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다른 학생들이 싫어할 것이고 그럼 학생들이 싫어하면은 학원생이 줄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영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해석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 왜? 해석을 시키는 게 수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럼 학생들이 결국 해석을 시키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석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를 관람하죠. 이게 슬픈 현실이야. 아니 해석을 관람하고 본인들은 직접 하지 않는데 해석이 늡니까? 그러면 또 인간 강사들 또 스타 강사들이 얘기하겠죠. 수능 문제 풀이에 스킬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은 수능 문제 풀이 최소 뭐 2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저 미키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들이 지금 다 우리 학생들을 망치고 있고 중학교 때 90점 이상 내신 맞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왜 2등급도 안 나오냐. 대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는 왜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냐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영어는 다 필요 없고 어떠한 기술이란 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많이 알고 그 단어를 맥락에서 적절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만 주제를 찾고 빈칸의 정답을 찾고 글의 순서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제발 수업 시간 혹은 이렇게 인강에서 관람을 하지 마시고 본인 주댕이로 하나하나 문장을 보고 문장 구조를 보면서 더더더 빨리 더더더 매끄럽게 해석을 해서 주제를 찾는 연습을 무수히 해야만 고등학교에 가서 그리고 수능 당일날 영어를 매우 쉽게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잔소리는 그만할게. 그 다음 또 읽어보자고. 아무튼 오늘은 내가 해석을 많이 해주지만 쌤이 해석을 해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 입으로 해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은 영어 학원 백날 다녀봐야 돈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계속할게. Just a few decades ago. decade는 10년. 그러면 decades 수십 년 전에 before 뭐 하기 전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had access. access가 뭡니까? 접근 권한이란 뜻이에요. 접근 권한. 자, 접근 권한인데 to 전치사죠. 뭐뭐에 대한 접근권이야. seemingly는 부사죠. 겉보기에. 자, 뒤에 나온 형용사를 수식을 해. limitless 무제한적인. opportunity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entertainment가 뭡니까? 오락이죠, 오락.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전, before 이렇게 하기 전이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겉보기에 무제한적인 오락의 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기 전. 이해 가죠? 그때 당시에는 오락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오락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으니까는 그때는 어떤 세상이야? 즐기고 놀 게 없었던 시절이야. 예를 들어서 TV도 없고 영화도 없는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 If 만약에 children 애들이 were bored. 자, 오늘 주인공이 나왔어. 애들이야, 애들. 애들이 bored 지루함을 느껴. 그럼 요새는 지루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하거나 결국 폰을 갖고 놀잖아. 우리는 요새는 다. 이 폰이 우리 모두를 다 멍청이로 만들고 있죠. 지금 오늘 쌤만해도 있잖아.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 게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하루만 해도 최소 1시간 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은 아마 1시간 훨씬 넘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그지? 아무튼 이 유튜브가 SNS가 우리 모두를 다 망치고 있어. 응? 머리 왜 이러냐? 아이. 아무튼 만약에 애들이 bored 지루하면 more often than not 이게 뭡니까? 노란색 밑줄 치시고 이게 이제 종종 대부분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요 표현을 상당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비교급 표현이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대부분 학교에 지각한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then 그것보다는 자주 그렇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이런 말이야 지금. 알겠지? 꼭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어린이들이 지루함을 느껴.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들은 were left. left를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지 마세요. leave는 뜻이 뭡니까? 어떤 상태로 남기다. 그러면 left니까 뭐야? 남겨지다. 그 어린이들이 지루하면은 그냥 남겨지게 돼. 어떻게 남겨져? Their own devices. 그들 자신의 devices. devices는 장비죠.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면 그들 자신의 장비로 남겨져.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응? 그게 뭔 소리야? 그들 자신의 장비로 남겨진다는 게? 뭔 소리냐? 설마 얘들이 무슨 장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홀로 남겨진다. 그냥 혼자 마음껏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남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계속할게. Being bored. 뭐하다는 것은 지루하다는 것이 pushed. 어떻게? push가 뭡니까? 미는 거죠. 그럼 민다는 게 뭐야? 민다. 뭡니까? 강요한다는 거죠. 강요. 그럼 강요한다는 말 뭐 있죠 우리가? force. 자, 해보자고. 그러면 지루하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지금 bored가 몇 번 나왔죠? 벌써 두 번째 나왔죠? 이런 식으로 두 번만 반복돼도 그게 핵심어야. 그러면 지루하다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force, push 뒤에 투부정사예요. 알겠죠?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뭐를 상상력을 활용하도록 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활용해? learn, 학습하도록. learn 뒤에 항상 to죠? 뭐를 학습하도록? 그래서 idle time, 아이들이 뭡니까? 한가한. 그들의 한가한 시간을 fill, 채우도록. 근데 어떻게 채우는 줄 알아?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혹은 홀로. 알아서 한가한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지. 알아서 홀로 한가한 시간을 채우는 걸 배우기 위해, 학습하기 위해서 뭘 활용해야 된다? 상상력을 활용해야 된다. 슬슬 느낌이 오죠? 자, 즉 그들은 create, 만들어, imaginary, 어떤 가상의 왕국을 만들어 그들의 뒷마당에. 그 다음 책을 읽으면서 몇 시간을 보내. 뭔 소리야? 혼자서 가상의 왕국도 만들고 그 다음 책도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해 갑니까? In doing so.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transform이 뭐죠? 변형하다. 그 다음 여기 tedium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tedium이라는 단어보다 형용사가 많이 쓰이죠. tedious라는 형용사. 이 뜻이 뭡니까? 지루한이에요. 지루한. 그럼 그들은 이 삶에 있어서 지루함을 위에서 bored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그 bored하고 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삶의 지루함을 into 뭘로 바꿔? something meaningful.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혼자서 그렇게 상상력 발휘하면서 놀다가 그 지루한 게 의미 있는 게 됐다는 거야. 쉽죠? 계속.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자 나오죠. 반대가 나오는 이제. 자 지금 옛날 얘기가 나왔죠. 여기까지 옛날 얘기. 옛날의 반대는 뭡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애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protected, 보호받고 있죠. 보호. 뭐로부터 보호를 받아? getting bored, 지루하게 되는 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야. 응?
보호를 받는다는 게 뭔 의미일까? 뒤에 읽어보자고. Their spare time. spare time. 똑같은 말이 나왔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idle. 그들의 여가 시간. 그 한가한 시간이 filled. 채워지는데 extracurricular. 과외 활동으로 채워진다. educators. 교육자들은 to all. 모든 걸 해준다. They can. 여기 빠진 말은 뭐죠? to가 빠졌다.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해줘. 뭐 하기 위해서? Make school fun. 학교를 재밌게 만들어. 학교가 지루하면 안 돼. 선생님이 재밌게 해줘야 돼. 미키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독해 수업이 재미있어질까? 진짜 연구 많이 하는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쌤은 솔직히 나는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르겠어. 내 인생이 난 지루함이랑 거리가 뭔데. 나 어떻게 하면 지루해지냐? 지루할 틈이 있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응? 아무튼 생각하기 나름이야. 뭐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고 공부도 뭐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 나는 그래서 모든 우리 학생들이 좀 공부를 잘한다 이것보다는 좀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봐. 응? 계속할게. 부모들이 feel compelled. compell이 뭐죠? 강요하다. 강요하다. 위에서 강요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push도 보이죠? push도. 자, 항상 독해 지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지 않고 바꿔서 쓰죠. 바꿔서. 응? 얘네들의 특징이야. 근데 일단 단어를 알아야만 단어가 바뀐 거를 눈치를 채죠. 단어를 모르는데 단어를 바꿔 썼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응? 이해 가죠? 결론은 뭐다? 단어를 외워라. 그래서 그럼 부모들은 feel compelled. 강요를 느껴. 아까 강요 어쩌고 한 다음에 뒤에 항상 to가 나오죠? 자, 부모들은 어떤 강요를 느끼냐? them, 그들이 누구야?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뭐를 제공해야 된다? constant, 끊임없는 engagement는 뜻이 뭡니까? 참여, 몰입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의역이 필요하죠. 선생님들은 학교를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고 부모는 애들한테 끊임없는 뭐를 제공해야 돼? 쉽게 말해서 fun이죠. 흥미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는 흥미. 그죠? 맥락상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부모는 애들을 지루하게 두면 안 돼. 계속적으로 흥미를 줘야 돼. 그러한 강요를 느껴. 나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 애가 있으면은 뭔가 나 얘한테 뭔가 재미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괜히 막 쇼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얘가 뭐 갑자기 내 현타가 와. 애가 막 아빠 뭐하니 지금? 나 좀 아무튼 부모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 By not giving children. 애들에게 not giving 주지 않아. 뭘 주지 않냐? chance 기회를 주지 않아. To be bored 지루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이해 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deprive. deprive A of B. A에게서 B라는 것을 박탈한다. 박탈. 알겠죠? 그러면 그들에게서 뭘 박탈하냐? chance, 기회를 뺏는 거야. 어떤 기회? critical skill. critical이 뭐야? 매우 중요한 스킬을 발전시킬 기회를 뺏어버려. 어떤 스킬? patience, 인내심. self discipline. discipline은 뜻이 뭐예요? 훈련이죠. 혹은 훈육이란 뜻도 있고. 그쵸? 이게 이제 학문 분과라는 뜻도 있어. 그럼 여기서는 쉽게 그리고 어떤 규율이라는 뜻도 있어. 규율. 그러면 스스로를 규율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조금 의역하면
자제력을 말하죠. 자제력. 그러면은 훈련이나 자제력 그리고 혁신 같은 혁신이 뭡니까? 혁신? 크리에이티브죠. 창의성 있는 거. 아까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했잖아. 인내심 뭐야? 지루해도 참아야지. 그다음 자제력. 지루하다고 맨날 유튜브 보고 짤방 보고 짤방 아무튼 쇼츠 보고 하다 보면 사람이 자제력을 잃어요. 조금만 지루해도 그걸 못 참고 자극적인 걸 찾아. 그리고 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인 걸 찾아서 점점점 자극에 의해서 봉봉봉봉 불어나죠. 그게 뭐야? 팝콘 브레인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요런 것들을 발전시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버려. 그러니까 애가 바보가 된다는 거지. 이것은 leave를 아까 해석을 어떻게 하라 했어? 떠나다 하지 마세요. 남겨둔다. 그들을 어떤 상태로 남겨버려? unprepared. 준비가 돼 안 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남긴다. 뭐에 대해서? reality. 현실에 대해서. 뭐라는 현실이야? 커서 일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adulthood. 뭐야? 어른이 돼서 뭘 겪게 돼? 성인기에 놓이게 되겠죠. 니들도 좀 있으면 어른 된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일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일터라고 해도 되고 나중에 직장도 가고 그 다음 언젠가는 어른 성인기를 겪게 되겠죠. 그러면 그 어른 성인기의 그 현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들을 남기게 될 것이다. 콤마 where 그 일터나 성인기라는 그 곳에서는 most 대부분의 moments 순간들은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쵸? excitement 흥미라는 걸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고 immediate 즉각적인 satisfaction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니들 나이 들어봐라. 재미있는 순간보다 재미없는 순간이 100배는 더 많죠. 재미있는 게 아니고 재미없는 게 기본값이 돼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어릴 적부터 지루한 거에 대해서 학교나 어른들이 다 보호를 해주니까 애가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제는 뭡니까? 주제. 자, 주제가 뭔지 한번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주제 안에는 핵심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children이 들어가죠. 아이들.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뭐가 들어가? bored, being bored가 들어가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protect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아 안 좋아? 좋지 않죠. 어떻게 좋지 않죠? unprepared 하게 되는 거죠. 언제가 돼서? 어른이 돼서. 이해가죠? 그러면 요런 핵심 워드를 집어넣으면은 주제가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제목은 순진하게 그대로 주제를 쓰면 안 돼. 이 주제를 압축한다는 거죠. 압축하다 보니 어떻게 돼? 상당히 비유적 표현이 돼요. 선지를 보자고, 선지를. 뭐 떨어졌다. 자, 선지를 보면은 1번부터 모던 패런팅. 패런팅이 뭡니까? 부모 노릇을 패런팅이라고 해. 그러면 현대적인 부모 노릇에 대한 스마트한 접근 방식? 현대적인 부모 노릇이 여기 위에서 말을 했어? 그러면 한 적이 없어요.
그 뭐 구시대적인 부모 노릇이 있고 현대적인 부모 노릇이 있는데 그런 거 없죠. 2번 leaving children bored. 이 leaving은 또 남겨두다. 아이들을 지루한 상태로 남기는 일의 결과라고? 아니지. 오히려 아이들을 지루하게 두지 않게 둬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죠. 그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 그게 주제가 아니죠. 아이들을 지루한 상태로 그냥 둬라 이거야. 그래서 스스로 지루함을 극복하게 만들어라. 그게 주제죠? 3번 how 어떻게 부모들이 아이를 entertained 상당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상태로 keep 계속 두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안 좋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해야. 4번 디지털 에이지 이 디지털 시대가 지금 디지털 시대 어쩌고 얘기였어? 보자마자 헛소리예요. 보자마자. 정답은 5번이죠. 근데 5번을 보면은 단순히 주제를 넣은 게 아니고 제목이기 때문에 주제를 압축해 상당히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냐? 봐, 일단 핵심어가 들어가 있어. boredom이라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고 요 지루함의 defense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 거야. defense라는 단어가 defense가 뜻이 뭐죠? 일단 옹호 혹은 뭔가에 대한 변호 이런 뜻이 있죠. 둘 중에 뭐가 낫습니까? 나는 옹호가 난 것 같아. 지루함을 뭐 한다? 옹호해 보자는 거지. 즉 그건 뭐냐? 와 나오죠 여기. 아이들을 preparing 대비시킨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 나중에 어른이 대해서 맞닥뜨릴 리얼한 세상에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너무나 훌륭하죠. 5번이 정답이야. 알겠죠? 그 다음 아이고 그 다음 4번 문제인데 뭐 4번 문제는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맞추고 넘어갈게. 너무너무 쉬운데 그 어법 문제는 보통 이렇게 1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참 친절하게도 1번에서 바로 답인데 1번에서 이렇게 바로 딱 답을 주면은 너무 땡큐야. 왜? 어법 문제 그렇지 않아. 어법 문제 뭐 어렵지도 않고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1번부터 답이면 빨리 1번 찍고 넘어가면 되잖아. 너무 쉽죠. 그리고 뭐 솔직히 1번을 답을 찍기가 조금 불안할 때는 뒤에 뭐 2번, 3번, 4번, 5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뒤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읽어보자고. 그럼 어법 문제인데 이렇게 읽어봅니까? 어법 문제도 요 1번, 2번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그 해당 문장은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돼. 알겠죠? 자, 1999년 두 명의 하버드 심리학자들이 주어는 뭐죠? 어법 문제 핵심은 어법 문제 핵심은 요것만 알아두면은 어법 문제의 90%는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학생들은 왜 듣지 않을까요? 자, 어법 문제 핵심 뭐냐? 일단 주어 동사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것만 해도 90%의 어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90%. 제발. 자, 주어 동사를 찾아보자고. 자, 1999년 두 명의 하버드 심리학자가 주어 동사는 conducted 행했다. 뭘 행했다? 실험을 행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끊고 which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면은 뒤에 뭐가 나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불완전한
문장. 그럼 불완전한 문장은 뭐예요? 주어나 혹은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가 둘 다 있어.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가 오면은 안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오면 안 되면 어떤 거 올 수 있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다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도 돼? 완전한 문장이 와도 되는 거예요. 자, 실험을 했어. 그들이 filmed, 찍었어. 촬영을 했어. 누구를? 학생들을. 자,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They, 주어. Students, 목적어. 주어, 목적어 둘 다 있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다. 답을 얘기하자면은, 자, 실험을 행했다. 그 실험에서 in which가 돼야 되겠죠. 혹은 in which를 한 단어로 하면은 관계 부사 where가 와야죠. 그렇죠? 그 실험에서 in which 그들 누구야? 그 심리학자들이 filmed, 촬영을 했어. 누구를? 학생들을. 이해가죠? 정답은 1번. 또 넘어갈게. 어법 문제니까는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는 거야. 5번. 요 5번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한데 7시야 지금. 피곤한데 그래도 5번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해볼게. 첫 문장. 아, 집에 가고 싶다. 자, 첫 문장 보세요. Screenwriters. Screenwriters가 일단 뭐예요? Screen, 영화 쓰는 사람 뭡니까? 시나리오 작가죠. 자, 그럼 주인공이 등장한 첫 문장을 항상 자세히 보세요. 자, 스크린라이터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시나리오 작가. 알겠죠? 근데 이 시나리오 작가가 take, 가져와. 뭘 가져와? existing 뭐예요? 기존의가 뜻이 또 뭐야? 원래 있었던 기존의 work. 자, 우리가 작가니까는 work를 작품이라고 하죠. 그럼 기존에 이미 있는 작품을 take, 가져와. 어떤 작품이야? like novel, 소설과 같은. 쉽게 말해서 해리포터처럼 소설을 영화화 한다고요. 이해가죠? 해리포터 어떻게 읽어봤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들 뭐 해리포터 정도 다 읽는 거 아닌가? 응?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 읽고 했으면은 지금 이 꼴 되지 않았겠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소설과 같은 기존의 작품을 가져다가 adapt가 뭐예요? 뭔가에 적응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적응시키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뭐죠? 각색하다. 그러면 그 소설을 각색을 해버려. For a film. 뭘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각색을 해요. 아, 쉽게 말해서 해리포터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각색하는 시나리오 작가는 동사는 have. 얘네들은 different objective. objective가 또 뜻이 뭡니까? 또 단어를 또 몰라요. 또. 자, 뜻이 뭡니까? 써볼게.
오브젝트가 뭐죠?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물체죠. 물체. 또 뭐야? 사물이죠. 물체나 사물. 응? 그럼 물체나 사물이니까는 이거는 어떤 객체죠. 객체. 객체가 뭡니까? 주체인 나의 대상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하면 뭡니까? 아, 인격체인 내가 봤을 때의 객체. 아, 그럼 객체에 해당하는 뭐?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브젝트는 물체, 사물, 객체인데 동사할 때는 뜻이 뭡니까? 동사할 때는 반대하다 있어요. 반대하다. 반대하다 뜻이 있어. 알겠죠? 그럼 반대하다의 명사는 뭐죠? 오브젝션이에요. 이해 가죠? 그럼 여기서 오브젝티브는 또 이 객관적이냐 아니고 오브젝티브가 또 명사일 때는 뭐냐? 아, 아이고,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목적. 알겠죠? 자, 계속 해보자고. 그러면 이 시나리오 작가는 다른 목적을 갖는다. 누구와는 다른? original author, 원작자죠. 그럼 여기서 원작자는 누구예요? 해리포터 원작자를 말하는 거죠. 소설의 원작자. 그럼 원작자가 갖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뭐가 다르냐? 그럼 핵심어는 뭐예요? different죠. 알겠죠? 다르다가 포커스야. 그걸 생각을 하라고. 이것이 뭐예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앞문장의 그 사실이지. 그럼 이것은 make the process, 과정이야. 어떤 과정이냐? adapt의 명사가 adaptation이야. 각색 과정이죠. 그 각색의 과정을 어떻게 만든다? complicated,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소설가와 시나리오 작가는 서로 간에 뭐가 달라?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는 시나리오 작가가 소설을 가지고 영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컴플리케이트한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죠. 읽어보자고. 와요. 잘 나오네. 와요. 자, 와요. 아이고. 와요. 뭐뭐하는 반면 종속절 뒤에 있는 주절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온다. 원작자가 아마도 스크립트가 뭡니까? 소설을 말하는 거죠. 그 소설을 영화 대본, 시나리오를 만들잖아. 그치? 그럼 그 시나리오가, 새롭게 써진 그 시나리오가 true하게 유지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뭐와? original, 원작과 as possible, 가능한 한 원작의 충실하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why 나왔어? 이제 뒷문장이 나오죠. 스크린라이터들은 반드시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죠. 어디 안에서? constraint는 뭐야? 어떠한 제한이 생긴다는 거. 같은 말은 뭐죠? 우리 limit가 제한하다 뜻이 있죠? limitation이야. limitation. 어떤 제한 속에서 작업을 해야 돼. 뭐의 제한이야? 새로운 매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매체는 뭘까요?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니까 새로운 매체가 지칭하는 대상은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가 갖는 제한 속에서 이 각색 작업을 해야 돼. 그럼 그거는 뭐냐? Unlike a novel. 소설과는 달리. 근데 콤마 which 소설을 말하죠. 그 소설은 go on
지속되죠. hundreds of pages.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거와는 달리 영화라는 것은 are much shorter. 훨씬 짧다. 영어가 10시간짜리 영화가 있습니까? 영화 끼껏 해봤자 대충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소설 수백 페이지짜리 혹은 몇 권 막 장편을 가지고 2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requiring, 요구하죠. 그 소설의 파트들이 뭐 돼야 돼? change 돼야죠. 각색한 다음에 change 돼야죠. In order to, 뭐 하려고? fit into, 들어맞으려고. 어디에 들어맞도록?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2시간의 viewing time에 들어맞도록 바꿔야 돼. 그러니까 각색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 각색이라는 것은 분량을 압축해야 되니까 거기에 벌써 제한이 있다. 이것은 leave가 아까 뭐였죠? 떠난다 하지만 어떤 상태로 남긴다. 최종 결과물을 자 어떻게 만들어? different, 다르게 만들죠. 그 원작 책과는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 콤마 which 앞문장 내용. 원작과 달라졌어. 이 원작과 달라지면 이것은 can cause, 야기할 수 있어. 뭘 야기? disagreement는 뭡니까? 불일치를 말하는 거야. 불일치. 그럼 의견이 서로 불일치하는 걸 뭐라고 하죠? 싸움 나는 거죠. 충돌. 그럼 의견 불일치, 충돌을 야기시켜. with 누구에게? 원작자에게. as happened, 일어난 것처럼. when 디즈니 회사 알죠? 소설 Mary Poppins를 각색했을 때 일어난 일처럼. 그때 분쟁이 생겼나 봐. 자, 여기 보자고. 여기. 이 문장이 이제 상당히 어렵죠. 여기 so upset, 너무너무 빡쳤다, 너무 화가 났다. 자, 이거 보자고. 원래 우리 so that 알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오고 그 다음 be 플러스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격 보호가 나오죠. 그럼 주격 보호는 뭐야? 너무너무 뭐뭐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와? 결과적으로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너무너무 뭐뭐해서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보어죠. 주격 보어죠. 그럼 여기 딱 보면은 so upset이 요거죠. 그렇죠? so upset이 문장 앞으로 지금 튀어나갔어. 그래서 도치가 됐죠. 그렇죠? 응? 자, 원래 주격 보호는 비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걸 도치라고 하죠. 주격 보호가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면은 뒤에 나오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버린다. 그걸 또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호 도치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was가 동사고 주어가 뭐다? author.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의 저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over, about이죠. 쉽게 말해서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change, 바뀌었잖아 내 작품이. 그렇죠? 그래서 that, 결과적으로 that은 접속사야. 그녀가 영화의 프리미어가 뭡니까? 최초 상연하는 거를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가 최초 상연되는 그 최초 상연. 그 최초 상연했을 때의 그 극장을 어떻게 했다?
떠나버렸다. 여기서 left는 떠나다죠. 어떻게? In tears. 눈물 짜면서 튀어 나갔다는 거야. 그 다음 refused. 거절을 했다. 그녀의 작품이 again 다시는 adapt는 아까 각색하다 했어. 각색되는 거를 거부. 다시는 나 이거 찬성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The film. 그 영화는 궁극적으로 became 뭐가 됐어? 사랑받는 고전이 됐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 각색한 그 영화는 엄청 인기를 얻었어. 그렇지만 while 많이 나오네. while 뒤에가 포커스죠. 지금 히트 쳤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자, 그 각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 disagreement가 발생했고 원작자는 최초 상연할 때 울면서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이러한 경험은 바로 뭘 보여준다?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지. 어떤 문제냐? 시나리오 작가가 face 뭐하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 that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왜? face에 뭐가 없어? 목적 없으니까. 그럼 시나리오 작가가 언제 문제를 겪게 됐습니까? 웬 언제? 언제? 데이가 누굽니까? 시나리오 작가죠? 그 시나리오 작가가 뭐 할 때 문제를 겪었죠? 바보가 아니면 내용을 알죠. 각색이란 걸 했잖아. 각색은 영어로 뭐였죠? 어댑트였잖아. 그러면 각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원작에 뭐가 생겨? 체인지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원작을 어댑트해서 변화라는 게 생겼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선택지를 보자고. 자, 이 문제는 100% 1번 아니면은 3번에서 고민하는데 3번을 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근데 봐봐. 3번은 자, author 원작자죠? 그죠? adapt는 뭐였습니까? 각색하다. 이 adapt를 보고서는 3번을 찍으면 안 돼.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설이라는 거를 각색하기 위해서 원작자와 with 함께 작업을 했어? 함께 작업했다는 건 뭡니까? 뭔가 협업이라는 걸 했다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하면서 협업을 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지금 위에서 협업을 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 각색을 하는 와중에 원작자 싸움 났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3번은 아니고 1번 보자고. 원작으로부터 원작을 그대로 유지해서 원작에서 변화가 생겼어. depart가 뭐죠? 떠나다. 그 원작으로부터 떠났다는 거는 뭐죠? 원작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1번이에요. 1번에서 depart from이 중요한 단어죠. 원작에서 떠났다. 떠났으니까는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지금 시간이 7시가 넘고 쌤도 이제 집에를 가봐야죠. 응? 너무 피곤해. 우리 학생들도 이거 5번까지 긴 수업 듣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또 말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서 올 예정이고 또 결석생 그리고 또 복습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어. 쌤은 간다. 수업 시간에 또 만나자.